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우리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총선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한테 묻는 겁니다. 네. 총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적인 동향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의 투표 의미는 또 어떤 것인가?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뭐 이렇게 심판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강준현, 그 다음에 김종민 두 사람이 됐잖아요. 예, 그들에게 세종 시민들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제가 다른 때 같으면 개표 현장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개표 현장을 벗어나서 그렇죠. 많은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총선을 어떻게 관람했습니까? 저도 어제 예. 대전에서 네.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선거에 참여해 주신 네, 모든 시민들과 유권자분들, 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선관위 여러분들, 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들, 지지자분들 네. 모두 애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낙선자에게는 위로하는 마음을 먼저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맨날 이기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조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예. SNS를 받았는데 네, 어떤 보수 측인 것 같아요. 네. 하는 얘기가 잠시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네. 일어서서 가는 예. 것을, 또 이긴 분들한테도 다시 또 지금은 양지지만 그늘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네. 잊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 하는 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국민들의 어떤 균형 감각이랄까요?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야, 국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신수영 대표가 지역구에 대한 게 뭐 80석,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국민의힘 얘기라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한 150석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또 플러스를 해야 될 것은 비례대표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90석과 161석이 됐더라고. 네네네. 야, 어찌 그렇게 예단을 잘합니까? 공교롭게 맞았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2주 전쯤에 각종 여론조사와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세종 경제에서 국민의힘은 80석에서 90석, 네. 또 민주당은 약 160석, 155석에서 160석 정도 지역구에서 얻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공교롭게 맞았어요. 예, 예. 신수영 대표가 뉴스 레이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세종이 어제 전국적으로 봐도 약 70%. 그렇습니다. 야,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도전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투표율이 높아서 이준배 후보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됐거든요. 을고요. 예, 네. 야, 그런데 강준현 후보가 역시 또 네. 그렇습니다. 관록을 자랑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네. 우리 세종시가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네. 역시 수준이 높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예. 전국 최고의 70%가 넘는 그렇게 넣을 줄 몰랐어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세종과 대전,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네. 모두 민주당 후보가 전석을 석권하거나 네. 또 세밀의 후보 한 분이 당선되는 등 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공무원 도시인데 공무원 도시의 투표율이 높다. 또 청년 도시인 세종에서 투표율이 높다. 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의 향후 선거에서도 네. 관심을 갖거나 또
그 점을 주안점을 두어서 네. 이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지역별 그 개표 현황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야, 이거를 보면 오른쪽은 빨갛고 그렇습니다. 왼쪽은 파랗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동쪽은 네. 동쪽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중에서 동쪽은 네. 국민의힘 네. 붉은색으로 네. 그리고 서쪽은 인천에서 제주까지 모두 네. 파란색을 단 중간에 네. 충청남도 서산 그리고 그 예산 홍성 네. 또 서천 보령을 네. 빼고는 전부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네, 아주 공교롭죠. 예, 이렇게 제가 이 보면. 그림을 보고서도 야, 이게 이제 남북이 아니고 또 동서로 갈라지네. 뭐 글쎄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잘 될 겁니다. 자, 근데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볼 때는 뭐를 잘못하나 국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뭐를 잘못하나 이랬는데 이 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예리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잘 해라. 네. 좀 더 분발을 하고 국민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라 하는 회초리를 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전문가들만 따라 뭐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말을 하지만 실제는 여러 가지 누적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그 안에 국민들과의 상당히 많은 괴리감을 가졌다는 점,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네. 점, 여야가 화합할 중간 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예. 이런 점들이 누적돼 있다가 단순히 뭐 이종섭 도피 문제라든지 뭐 황상무 회칼 테러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한 일부분이었고 실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위기 능력이 있느냐. 가령 대파 문제도 국민들이 보는 건 왜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실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고물가 시대를 어떻게 이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네. 또 우리 서민 문제, 고금리 뭐 이런 문제까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야, 정무 감각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없나요? 저희가 판단해도 그 점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노련한 분들이 선거를 지휘했지 않습니까? 네. 사무총장만 해도 조정식 뭐 사선 의원이 했다든가 네. 또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하는 분들은 선거를 많이 치렀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표 하나를 넣기 위해서.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불과 1년 한 10개월 전에 보궐선거에서 네. 당선된 장동혁 초선이 네. 사무총장을 맡아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공직에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고생했습니까? 그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렇다면은 노련한 분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윤 정부에 대한 선전, 홍보 이런 조직적인 어떤 그 득표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없었고 정부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대통령부터 네. 정치란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뭐 전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성 문제, 교육 문제까지도. 그런데도 이거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대통령도 뒷받침해 줘야 되고 한동훈 대표, 한동훈 위원장도 뒷받침해야 될 정무 라인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좀 떨어졌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건 이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네. 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현장도 우리가 뉴스 통해서 많이 보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선거는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법에 따라 이거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 관련 기관이
엄정히 대처하고 철저히 의혹을 규명해서 네. 국민 모두가 의혹이 없게. 이해할 수 예, 예.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일체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한 조그만 곳에서 어떤 문제에 의혹이 생기면 네.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일어난 것도 대도시에서도 다 함께 공감을 하고 네. 비판을 하고 울분을 짓고 하는 것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의혹은 깨끗하게 네. 정말 가급적이면 조기에 마듭을 지어서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아, 매듭이라니까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세종, 대전, 충청 9석을 사실은 싹쓸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 민주가 174가 됐고 네. 국힘이 109, 그다음에 조국 혁신 네. 12개, 네, 네. 개신 3개, 네. 세밀의 한석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 네. 이 지역에 네. 강준현, 김종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바로 결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네. 당선되신 두 분들한테 큰 무거운 짐을 드렸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이 네. 뭘 원하는지를 아마 두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네. 또한 열심히 싸웠지만은 거기에 승리에는 미치지 못한 유재와 이준배 후보, 네. 이태환 후보, 신용호 후보 모두 애를 썼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종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세종시 의회, 그리고 우리 공기관들, 네. 우리 세종 시민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교육청, 우리 중앙 정치권, 지방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서 네. 나중에 훗날 우리 후손들이 대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어떻게 세종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 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네. 지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꼼꼼히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 12분 정도 했는데 너무 길면 그렇죠. 그건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자, 이제 총선 후에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나는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일단 여야가 이제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바로 서게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잘 처리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당파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예, 뭐 맞습니다.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도와드리고 네. 또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 지방정치, 우리 세종 시민, 유권자 모두가 하나가 돼서 네.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KTN 한국방송과 함께하는 신수용의 뉴스 레이더 두 번째 시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합시다. 네. 아주 그 해박한 그런 내용들이 아유, 역시 부끄럽습니다. 그 언론을 오래 해서 저는 방송으로만 했지만 신문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방송도 잘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과찬입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